자, SQL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함수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뭔가 있는데 거기다 어떤 값을 주면은 거기서 뭔가 계산을 한다든지 뭔가 처리를 해서 그 결과값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기능을 하는 코드들을 함수라고 하죠. 자, SQL에서의 함수는 일반적으로 값이나 어떤 타입을 변경하거나 출력 형식을 변경하거나 혹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합을 구한다던가 평균을 구한다던가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QL 함수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볼 게 문자 함수입니다. 문자 함수. 자, 문자 함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함수는 이니캡이라는 함수인데요. 이니캡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어떻게 바꿔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select name 유저 아이디가 있고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이름과 유저 아이디를 검색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게 보면은 어떤 거는 유저 아이디의 첫 글자가 대문자고 어떤 거는 소문자죠. 요거를 첫 글자를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요 이니캡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첫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다음 보실 함수는 로우와 어퍼라는 함수인데요. 로우어 어퍼. 로우어는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고요. 어퍼는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유저 아이디를 소문자와 대문자로 전부 바꿔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결과가 소문자와 대문자로 나뉘어 있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수는 랭스입니다. 랭스는 문자열의 길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몇 글자인지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select 학과 이름이죠. 자, 이렇게 검색해보면 학과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학과 이름들이 다 몇 글자인지를 세보고 싶으면은 이 length라는 함수를 쓰고 몇 글자인지 셀 칼럼 이름을 쓰면은 이렇게 글자 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주 사용되는 거 서브스트링인데요. 서브스트링 여기 이제 컬럼 이름, 컬럼이 들어가고 시작 위치 몇 글자, 즉 뭐냐면요, 특정 컬럼에서 이게 보통은 글자들입니다. 이 글자로 구성된 컬럼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몇 글자를 잘라서 보여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select name id num은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자, 요것만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보통 첫째 자리부터 여섯째 자리까지죠. 예, 첫째 자리부터 여섯째 자리까지가 생년월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년월일만 따로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요 서브스트링 함수를 쓰면요, 자, idnum이라는 컬럼에서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6개를 잘라서 보여줘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생년월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다음 보실 함수는 inString이라는 함수입니다. inString은 특정 글자가 포함된 위치를 알려줘요. 위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이름을 검색해 봅니다. 그 중에서 과라는 글자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고 싶어요. 과라는 글자가 이 과라는 글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각 컬럼마다 컬럼에서 각 로우마다 몇 번째 글자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스트링 dname 과 하면은 자, 과라는 글자가 6번째, 7번째, 5번째, 5번째 있고요.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과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0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요 서브스트링과 인스트링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name, tell, from, student. 자, 보시면은 각 학생마다 지역 그 전화번호인데요. 지역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난 지역번호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 서브스트링을 쓰면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텔이라는 컬럼에서 뭐 대충 보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지역번호네. 해봤더니 맞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건 아니죠. 괄호가 포함됐어요. 02. 서울은 지역번호가 2자리예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르면 되겠느냐? 우리가 주목할 건 요 괄호입니다. 괄호. 요 괄호. 요 괄호 앞까지만 자르면 돼요. 요 괄호의 위치를 알면은 요 앞까지 자르는 건 쉽겠죠. 물론 얘와 얘의 괄호의 값은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요 괄호의 위치만 알게 되면은 거기서 앞으로 한 칸만 더 이동해서 자르면 되니까요. 자, 이걸 해보면은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인스트링을 이용해서 괄호를 찾아봅니다. 아까 찾았죠. 자, 요 괄호라는 글자가 어디 있느냐. 자, 네 번째 위치에 있다고 나오는데 얘만 세 번째 위치에 있다고 나오죠. 어쨌든 뭐 그거 값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위치까지만 자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자, 서브스트링을 이용해서 텔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인스트링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거 뭐 짤 필요 없겠네요. 여기에 -1 여기까지가 여기에서 -1 하면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출력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여기 괄호에서부터 -1 하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자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은 자, 지역 번호가 깔끔하게 잘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 함수는 lpad와 rpad입니다. lpad와 rpad인데요. 이건 직접 해보면은 얘기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공백을 만들고 특정 데이터를 채우는 특정 글자를 채우는 함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포지션 유저 아이디. 자, 교수 테이블에서 각 교수들의 직급과 아이디를 검색해 봤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꾸미고 싶냐면요.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lpad 포지션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10칸의 공백을 만든 다음에 왼쪽에 이 별을 채워라. 자, 그리고 유저 아이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rpad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을 가지고 12칸을 만들고 플러스라는 값으로 채워라. 오른쪽으로. 이거 문자 이거 아니네요. 문자 별을 채워라.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lpad 왼쪽으로부터 10칸을 만든 다음에 일단 데이터 쓰고 나머지 빈칸에는 왼쪽부터 요 별을 채웠죠. 마찬가지로 요 유저 아이디도 일단 12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쓰고 실제 데이터 빈 부분은 오른쪽부터 플러스를 채웠습니다.
왼쪽을 채워라, 오른쪽을 채워라. L 패드, R 패드입니다. 레프트 패드, 라이트 패드. 자, 이런 기능의 함수들이 있었고요. 자, 다음은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삭제하기 위한 ltrim, rtrim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문자열의 특정 문자를 사용한다.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dname이라는 컬럼이고요. rtrim을 이용을 해서 dname 괄하는 글자를 다 지워라. 자,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해보면, 자, 괄하는 글자가 다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자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저런 변형들을, 기능들을 수행하는 함수들을 배워봤고요. 지금부터 볼 것은 숫자 함수입니다. 숫자 함수. 뭐 반올림을 한다던가, 내림을 한다던가, 뭐 나머지를 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함수는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반올림 함수예요. 반올림 함수.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알고 싶냐면요, 월급이요, 그리고 교수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죠. 각 교수마다 월급입니다. 월 버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한 달에 일하는 날을 22일이라고, 22일이에요. 22일이라고 해보면은 하루에 버는 돈은 저 월급을 2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22로 나눠본 거예요. 자,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길게 나오죠. 소수점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쓱 잘라서 잠깐 숨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게 하루에 버는 돈이겠죠. 22만원, 14만원, 뭐 16만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걸 좀 반올림 하고 싶어요. 너무 길잖아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이거 지우고 라운드, 라운드 이렇게 함수 이름 쓰고 셀 22 이렇게 해보면, 자, 소수점이 없죠. 그리고 반올림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반올림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반올림을 시킨 거예요. 야, 그러면 소수점을 셋째 자리로 반올림 시키면 어떻게 하고 싶느냐,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됩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돼서 요 두 번째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셋째 자리는 안 나왔죠. 둘째 자리까지 알고 싶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알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소수점, 아까 여기 두 번째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기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고, 2라고 썼을 때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올림 하고 싶어요. 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왼쪽으로 간다는 뜻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올림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셨고요. 자, 트렁크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트렁크라는 함수, 이것도 내용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반올림을 하지 않고 잘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을 반올림하면 2죠. 1.4를 반올림하면 1이죠. 이건 아실 거예요. 근데 1.6을 트렁크, 즉 버림, 내림이라고도 하죠. 버리면 1이고요. 1.4도 버림하면 1이에요. 내림, 버림, 내림. 보통 절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버림, 이건 다 아시죠? 요 트렁크는 바로 이 버림입니다. 버림. 반도 안 올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면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데이터가 약간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버렸거든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해서 버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1의 자리에서 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버림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볼 것은 모드 함수입니다. 모드. 우리가 지금 본 게 라운드를 봤었고요. 트렁크도 봤었죠. 다음 모드입니다. 나머지예요, 나머지. 이건 반올림, 이건 버림. 자,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페스 테이블이고요. 이름, 그리고 보직수당. 자, 어떻게 알고 싶냐면은 월급, 요거 월급을 요걸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가 알고 싶으면요, 셀 COMM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값을 두 번째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여줍니다.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나옵니다. 0이 나왔다는 것은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즉 요 값이 요 값으로 나눴을 때 딱 나누어 떨어졌다는 거죠. 자, 나머지 연산. 요거는 보통 C 언어에서 요거 연산자로도 많이 쓰였을 겁니다. 기억에 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볼 함수는 다음 볼 함수 실이라는 함수와 플로어라는 함수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 가장 작은 거. 말이 좀 이상하죠. 플로어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 가장 큰 거. 자,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번 이건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L 쓰고 9.7, 플로어 치고 9.7.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듀얼 테이블로 연산만 해보면요. 자, 실 9.7 했을 때 10이 나오고요. 플로어 9.7 했을 때 9가 나옵니다. 자, 여기 말 그대로 9.7이라는 그 실수죠, 실수. 어쨌든 그 실수 중에서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9.7보다 큰 정수 중에, 큰 정수는 10, 11, 12, 13, 14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건 10이죠. 그쵸? 네. 자, 그럼 플로어 9.7보다 뭐 같은 거라고 되는데 이거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9.7이라는 실수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거. 9.7보다 작은 정수는 9, 8, 7, 6, 5, 4, 3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9죠. 그래서 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과 플로어는 정수를 리턴해줘요. 정수. 그 결과값으로 정수를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정수. 1, 2, 3, 4, 5, 6, 7, 8, 90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음수는 어떨까요? 음수도 정수죠. 마이너스 9.7 해볼까요? 그리고 플로어도 마이너스 9.7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실 마이너스 9.7 이것보다 큰 것 중 큰 거는 마이너스 9.7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9죠. 그쵸?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보다는 작잖아요. 그쵸? 마이너스니까. 플로어는 마이너스 9.7보다 작은 것 중 작은 거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마이너스 10이겠죠. 예, 이런 내용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볼 것은 날짜 함수입니다. 날짜 데이터 데이트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자, 일단 날짜 데이터에는요,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 계산도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 같은 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elect name hire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입사일자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학교에 들어왔느냐, 이 교수들이. 해보면은 좀 옛날입니다. 와, 엄청 오래됐죠. 예. 여기서 입사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15일 후가 되고요. 15일 후. 요거는 15일 전이 됩니다. 마이너스는. 자, 보면은 15일 후, 15일 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날짜 데이터, 데이트 타입의 데이터에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은 일수 단위로 넘어갑니다. 15일 뒤, 15일 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수입니다, 일수. 자, 그럼 날짜 함수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볼 함수는, 자, 일단 뭐 데이트 타입으로 연산이 가능하다고 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첫 번째 함수는 시스데이트입니다. 현재 날짜를 알려줘요. 현재 날짜. 현재 날짜를 알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알 수 있겠네요. 날짜를 여러분들이. 자, 현재는 자 4월 2일입니다. 수업 당일이죠. 새벽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사실 그냥 했을 때는 이렇게 기본 타입으로 날짜를 보통 이런 식으로 저장하거든요. 오라클에서는 연도, 월, 일. 하지만 실제로 오라클 날짜 데이터에는 이런 연, 월, 일뿐만 아니라 세기, 뭐 시, 분, 초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몇 세기인지 이런 것들.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잠시 뒤에 배우겠지만은 toCharact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sysDate라는 함수의 결과값을 가지고 난 연도를 내가 네 글자로 보고 싶고 월 2개 이렇게 하고 24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고 mi 분, 시, 분, 초 이런 타입으로 보고 싶어 날짜 데이터를 이렇게 해보면은 자, 현재 시간, 현재 날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시스데이트였고요. 다음 볼 것은 months betwee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개월수를 출력해줍니다. 어떤 날짜와 날짜 사이에 개월수가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함수가 있고요. add months는 특정 개월수를 뭐 예를 들어 3달 뒤, 5달 뒤, 뭐 7달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개월수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교수 테이블이고요. 이 사람들의 입사일이에요. 근데 더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띄어서 할게요. 과연 입사일로부터 지금까지, 자, 지금부터 입사일까지 몇 달이 지났는지를 알고 싶다 라고 할 때 months between 쓰면 되겠죠. 개월수를 알려줘요.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 입사일까지 얼마나 시간이 몇 달이 지났는지, 그리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더하냐면요, 현재 날짜로부터 6개월경을 더해서 알려줘. 자, 실행해 보시면은 좀 웃기긴 하지만은 워낙 입사일이 오래됐으니까요. 627개월, 386개월 엄청난 개월수죠.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현재 날짜로부터 6개월 뒤는 18년 10월 2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었고요. 다음 볼 함수는 last day라는 함수가 있고요. 요거는 어떤 달에 마지막 날짜가 며칠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next day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어떤 요일을 지정하면 그 요일이 곧 그 요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가 언젠지를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수요일이야. 1일이고
일일이고 수요일이에요. 근데 내가 next day를 이용해서 토요일이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수요일이 지난 후에 가장 가까운 토요일의 날짜를 알려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eize date, last day. 지금은 현재는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입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 4월 1일이고요. 아, 2일이구나. 이제 월요일 됐으니까. 월요일입니다. 지금 이거를 작성하는 현재 시간이 중요해요. 현재 시간, 현재 날짜. 자, 이렇게 해보시면요. 자, last day. seize date는 현재 날짜, last day는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날, 그 달의 가장 마지막 날, 4월 31일이죠. 그리고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빨리 오는 토요일은 언제냐? 4월 7일이 토요일이랍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last day, next day 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요. 다음 볼 것은 라운드입니다. 라운드와 트렁크. 아까도 우리 숫자 함수 할 때 라운드랑 트렁크를 배웠어요. 근데 이거 여기도 라운드랑 트렁크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시간, 일, 월 이런 걸 기준으로 올리거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오늘을 기준으로. 지금 시간이 자, 지금 시간입니다. 새벽이에요. 4월 1일 월요일 새벽 1시 16분인데요. 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select to care.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짜를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꿔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YY, 연도, 달, 일,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 시 보여주고 분, 초,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거죠. 현재 날짜, 시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요. 자, 좀 복붙 할게요.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라운드, seize date 이렇게 하고 dd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요. 그냥 seize date를 쓴 게 아니라 라운드 함수를 써서 반올림의 뜻이죠. 즉 dd는 1이에요. 1. 연, 월, 일 중에 1. 1을 기준으로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1을 기준으로 반올림을 하는 결과 볼까요? 자,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1을 기준으로 반올림했기 때문에 10은 초는 0으로 초기화되고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를 12시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12시간 12시간 그 자정부터 시작해서 점심 12시까지가 12시간, 그 다음에 또 12시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어떻게 지금 이게 어떻게 나눈 거냐면요. DD 일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만약에 18시 16분에 요걸 실행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 결과는 4월 3일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를 기준으로 반올림을 했을 때는 정확히 말하면은 요 뒤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반올림하거든요. 예를 들어 1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12시까지는 4월 1일이에요. 하지만 13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는
4월 3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시 새벽 자정 땅 시작해가지고 12시 1분부터 해서 12시 다음 점심 12시 59분까지는 4월 2일이야. 반올림 했을 때. 하지만 13시가 되면서 13, 14, 15, 16, 17시에 반올림하면 4월 3일이 돼요. 그쵸? 예. 시간을 기준으로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날짜를 기준으로 반올림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안 하고 mm 이렇게 쓰면요. 자, 역시 뭐 데이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요. 만약에 오늘이 4월 16일이었다 혹은 4월 17일이었다, 한 달을 반으로 자르면은 1일부터 15일, 그 다음에 16일부터 30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한 달을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그 반보다 크면은 5월 1일로 뜹니다. 이게 5월 1일로. 만약에 오늘이 4월 18일이었다 그럼 뭐 요것의 결과는 5월 1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5월 1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4월 15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4월 1일로 나옵니다. 15일이 지났으면 5월 1일로 나올 거예요. 자, 요거를 YY로 하면요. 역시 또 결과는 아까랑 좀 달라졌는데 1월 1일이 나왔어요. 1년을 반으로 나누면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가 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반기죠. 반으로 똑 나눴을 때.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오늘 날짜가 예를 들어 5월 1일이다. 그래도 요걸 실행하면 1월 1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날짜가 8월 2일이다? 즉 한 해의 절반을 넘겼잖아요. 그럴 때는 이 결과가 아마 19년 1월 1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를 트렁크를 쓰면요. 예, 무조건 버려요. 반올림 안 합니다. 무조건 깎여서 나옵니다. 네. 자, 날짜 함수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볼 내용은 변환함수입니다. 변환함수. 기본적으로는요, 오라클이라던가 어쨌든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1이고요. 이것도 1이에요. 하지만 요건 숫자고 요건 글자, 문자죠. 근데 엄연히 다른 데이터예요. 하지만 야, 굳이 뭐 이거 그냥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나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만은 요걸로 검색을 했을 때도 나오게 해줍니다. 그게 이제 자동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인 데이터 타입 변환. 네, 그냥 융통성 있게 해주는 거죠. 유도리 있게. 근데 가급적이면 명확한 게 좋죠. 명확하게 데이터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타입을 어떤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명확하게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이 변환 함수입니다. 그 종류가 많아요. to 캐릭터, to number, to date 함수 여러 개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안 하지만 문자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건 숫자, 이건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죠. to 캐릭터는 날짜나 숫자를 문자로 바꿔줍니다. 자, 잠깐 요거 보실까요? 자, to 캐릭터를 쓸 때에 필요한 지정 그 포맷 문자들이에요. 뭐 되게 많죠. 예, 요거 아마 제가 드린 PDF 파일에도 있을 텐데 요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예제에 있는 것만 다룰 줄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분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to 캐릭터에 쓰이는 포맷 문자들이 많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우리 예제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를 문자로 한번 바꿔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현재 날짜 나오죠. 이거를 나는 세기, 몇 세기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날짜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데이터만 뽑아서 그것만 내가 원하는 문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CC는 세기를 뜻해요. 21세기로 나오죠. 그러면 연도만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연도 네 자리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연도 네 자리. 요일을 보고 싶어. 요일은 데이입니다. 데이. 요 지금 뭐 데이, cc, 뭐 YYYY 요거는 다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거죠. 그쵸? cc, YYYYY 또 있어 데이, 요일 여기 다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날짜 데이터 모든 시간과 날짜 정보가 모여있는 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추출하되 내가 원하는 문자 타입으로 문자 포맷으로 추출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 있고요. 이걸 좀 실무적으로 쓴다면은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생들의 태어난 시간과 태어난 연과 월을 연도와 월을 YY M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79년 7월 83년 12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요거는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게, 요건 넘어가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문자로요. 한번 바꿔볼까요? 교수 테이블에서, 이름과, 데이터를요. 벌스 데이터를, 하이어 데이터를 가지고요. 하이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대로 치고도 나오죠. 언제 입사했는지 나오는데 이거를 좀 더 멋들어지게 이런 타입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월, 일, 연도, 시간, 오전, 오후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이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 월, 플레임, DD, 연도, 시간, 분, 초, 오전, 오후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뭐 제가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계속 보였던 표 있죠. 포맷 표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두 캐릭터 시간을 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숫자를 문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거는 여기 나와 있죠. 9는 한 자리 숫자 표시, 0은 0 채우는 거, 달러 세 자리마다 이렇게 컴마 찍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교수 테이블에서요. 이름과